안녕하세요.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직업 선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참고할 서적은 성적은 짧고 직업은 길다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탁석산 작가로 경기고등학교 서울대 자연계열에 입학했으나 전공의 적성에 맞지 않는다고 자퇴 후 외국어대학교 영어과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 뒤 외국어대 철학과 대학원에 입학하고 비로소 편안함을 느꼈다고 합니다. 저서로는 한국의 정체성, 오류를 알면 논리가 보인다, 철학 읽어주는 남자, 한국인은 무엇으로 사는가 등이 있습니다. 이 책은 여러 차례 진로 선회와 기나긴 고민 끝에 비로소 직업이 세계로 들어선 철학자의 직업과 인생에 관한 고찰입니다. 학생들 이 책을 꼭 읽어보기를 바랍니다. 자, 앞으로 무슨 직업을 갖고 싶습니까? 라는 질문에 자신있게 답할 수 있는 청소년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저자가 만나본 청소년들은 대부분 별 생각이 없어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설마 진짜 별 생각이 없을까 싶어서 좀 더 집요하게 물어보면 나중에 성적이 나온 거 보고 나서 정하려고요. 나중에 생각해 볼게요 라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이것이다 하고 자신이 원하는 직업을 딱 떠올리는 청소년은 드물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좀 더 그때보다는 상황이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자, 그 이유는 학교에서도 집에서도 오로지 입시 공부에 몰두하는 겁니다. 또 입시 공부를 안 하고 게임이나 하고 별 생각이 없는 거죠. 공부를 잘하면 인류대학에 갈 수 있고 인류대학을 나오면 인생이 잘 풀릴 것이라는 막연한 믿음만 있습니다. 학급에서 혹은 학교에서 몇 등을 하고 인류대학에 갈 수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큰 관심사였습니다. 따라서 학생들은 성적 이외의 것은 관심을 끌지 못했고 장래의 구체적 모습에는 신경을 거의 쓰지 않았습니다. 직업에 대한 고민을 뒤로 미루면 나중에 후회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물론 인류대학에 들어가면 남들에게 자랑하기도 좋고 스스로 성취감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껏 졸업해서 얻은 직업이 지금서부터가 중요합니다. 자신과 맞지 않거나 자신이 원하지 않는 것이라면 오랜 기간 동안 인생이 고통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직업 선택이 왜 어려운지에 대해서 저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신이 무엇을 하고 싶은지 잘 모를 때 흔히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내가 무슨 과목을 잘하는지 살펴보는 거죠. 잘하는 과목과 연관된 분야라면 소질이 있겠거니 가정하고 그쪽을 공략해 본다는 전략이죠. 아주 틀린 내용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자는 수학을 잘하면 공대나 의대에 가라 하고 영어를 잘하면 외교관이 되라 하고 국어를 잘하면 작가나 신문 기자가 되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문제가 좀 있습니다. 자, 공대에서 공부하려면 수학이 필수입니다. 그러나 이과계통의 연구자가 되려면 수학만 잘해서는 되는 게 아닙니다. 사물에 대한 탐구심, 그것을 밝혀내기까지의 인내심, 논리적 분석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영어 성적과 외교관은 어떤 관계일까요? 단지 영어만 잘하면 될까요? 아닙니다. 영어가 외교관의 필수겠지만은 외교관은 폭넓은 교양과 함께 매너를 갖추어야 하고 애국심도 높아야 합니다. 또 적성 검사를 하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자신이 원하는 일이 무엇인지 모르는 경우에도 하고 알고 있다면 확인하고 싶어 하기도 합니다. 지금 적성 검사는 상당히 정확성이 있어서 이 저자가 강조하는 내용과는 약간 좀 차이는 있습니다. 자, 저자는 적성 검사가 정확하다 해도 그 결과를 따르려는 마음이 자신에게 있느냐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요. 애매한 경우는 뭐냐면 결과가 모호하게 나오는 경우에 과연 내가 어느 쪽이 적성일까 생각하는 거죠. 자, 또 무슨 일이든 직접 해봐야 합니다. 아무리 기계에 관심이 있다고 해도 실제로 기계를 다뤄보기 전까지는 자기가 기계 분야에 적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실은 학생들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일이든 제대로 해봐야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그 예가 학생들이 어렸을 때 피아노 학원을 다닙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는 엄마의 어떤 강권에 마지못해 다니는 경우가 많죠. 피아노뿐 아니라 다른 것도 학생 스스로가 마음을 기울여 하지 않으면 소질을 발견하기가 어려운 건 마찬가지입니다. 자, 또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를 듣거나 책을 읽는 것도 간접 경험입니다. 결코 나쁜 건 아니죠.
자, 그런데 변호사에 필요한 자질에 대해 들려주는데 의뢰인과 일에 대한 사명감, 복잡한 일과 싸워내기 위한 성실함, 그리고 글로 먹고 사는 일이다 보니 조리 있고 정확하게 말을 하고 글을 쓰는 능력이 실제로 변호사가 일하는 데는 매우 필요한 자질이죠. 그런데 이런 내용이 청소년들에게는 별로 와닿질 않습니다. 이런 충고는 어느 정도 변호사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나 와닿는 거죠. 카페를 경영하는 사람 단지 커피만 잘 만들면 될까요? 절대 아닙니다. 카페는 커피만 잘 만들면 되는 곳이 아니고 고객에게 편안함과 즐거움을 함께 줄 수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람을 잘 이해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서비스를 할 줄 아는 열린 마음이 필요합니다. 사람들과 쉽게 친해지고 잘 챙겨주는 재주를 가지면 제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드라마도 상당히 직업적으로는 왜곡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드라마에서의 직업은 멋지고 극적으로 나와 정보가 왜곡되어 있습니다. 실제로는 의사들 가운데 많은 이들이 형편이 어려워 병원 문을 닫고 있습니다. 병원을 개업하느라 여기저기 큰 빚을 졌고요. 운영이 되지 않아 폐업을 합니다. 하지만 드라마 속 의사는 언제나 좋은 차를 타고 큰 집에 살며 돈에는 신경 쓰지 않을 정도로 부유한 모습입니다. 이것도 의사에 대한 잘못된 이미지죠. 또 드라마 속 판사는 사회적으로 무척이나 중요한 사건을 앞에 두고 고뇌하지만 실제로는 그 판사들을 보면 퇴근하여 집에 와서도 판결문을 준비하느라 개인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일상적인 틀에 박힌 사건을 매번 다룹니다. 식당을 보여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식당은 어디나 잡일이 매우 많잖아요. 음식 재료를 씻고 다듬고 설거지하고 장 보러 가고 요리하고 일이 엄청 많습니다. 하지만 드라마 속의 식당 주인은 단순하게 손님에게 인사하고 주문하고 주방에 알려주면 끝이 납니다. 상당히 직업에 대해서 왜곡이 된 경우도 있죠. 우리 학생들은 성인이 돼서 꼭 일을 해야 됩니다. 직업, 일을 함으로써 신성해지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학생들 중 일부는 돈만 있으면 그냥 놀고 싶다고 하는데 그게 잘못된 거에 대해서 이 책의 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잣집 도련님은 매일 놀고 먹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는데도 한도가 있고 언젠가는 지칩니다. 즐거움도 자꾸 반복되면 감각이 무뎌져서 처음만큼 즐겁지가 않습니다. 피자나 짜장면 같은 거 마찬가지입니다. 피자를 먹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피자를 처음 맛보았을 때는 정말 맛있게 먹죠. 매일 먹는다면 하지만 맛이 떨어진다는 거죠. 자, 이론적인 게 이렇습니다. 사람은 어떤 자극을 받든 간에 자극이 반복되면 익숙해집니다. 익숙해지면 더 큰 자극을 원하게 되고 결국 그 끝은 무감각입니다. 저자는 어렸을 적에 축구를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 학생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열심히 운동하고 나서 음료수를 먹으면 왜 이렇게 맛있을까요? 그것은 무엇보다도 땀을 흠뻑 흘리고 마셨기 때문입니다. 일을 마친 뒤에 상쾌함이 훨씬 더 크다고 합니다. 자, 직업을 갖는 첫 번째 이유는 우선은 먹고 살기 위한 돈을 버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장 단순하고 강력한 이유이죠. 직업이 있어야 먹고 살 수 있고 먹고 살만해야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는다면 자식 교육도 시킬 수 있습니다. 자, 여가를 즐기려 해도 돈이 필요합니다. 스키를 좋아하지만 돈이 없어 갈 수가 없다면 살맛이 나지 않죠. 해외여행을 가고픈데 돈이 없어 포기해야 한다면 스스로 무능력하다고 여깁니다. 평범한 사람들은 우선 돈이 있어야 의식주를 해결하고 여가를 즐기고 자식을 키우고 때때로 남을 도울 수 있습니다. 자, 일을 하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성취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하찮아 보이는 자그마한 일에서도 성취감을 맛보며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배운 것도 가진 것도 없어 중국집 배달원으로부터 안 해본 일이 없었습니다. 이 사람의 소원은 100만 원을 버는 겁니다. 노력 끝에 유통업체에 취직해서 결국 100만 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의 성취감은 현대를 읽었던 정주영 회장이 조선업체에 이른 성취감만 못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일을 하지 않으면 성취가 있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목표가 있을 리 없고 목표가 없다면 성취도 없을 것입니다. 자,
개그맨 이봉원 씨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분은 계속 사업을 하다가 계속 망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제로다. 그러나 무엇인가를 하면 플러스가 되든 마이너스가 되든 좌우지가 무엇인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일을 하면 좌절도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해야지 무엇인가를 이룰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일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보람이 있습니다. 보람은 성취와는 달리 목표 없이도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성취는 위에서 얘기한 월 100만원 벌기, 결혼 10년 안에 내 집 갖기 등 목표가 분명한 경우 얻을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보람은 목표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태도의 문제입니다. 보람은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안 될 활력소입니다. 교사로서 말썽을 부리고 공부에는 통취미가 없던 학생이 교사의 가르침에 태도를 바꾸어 모범 학생이 되었다면 이때 교사가 느끼는 감정은 성취감이 아니라 결국 보람입니다. 자, 남에게 도움이 되고 남을 기쁘게 해주고 그래서 자신도 행복해지려면 무엇을 해야 된다?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일을 하기 위해서는 직업을 가져야 됩니다.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있는데 행복이나 기쁨이 하늘에서 떨어질 리 없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지내면 성취나 보람도 없고 이 삶은 공허합니다. 매일매일이 똑같고 특별히 이루고 싶은 것도 없고 이룬 것도 없으며 보람을 느낄 계기도 없다면 얼마나 건조한 인생입니다. 우리 학생들 중에서 그냥 나는 아무 일도 안 하고 백수로 지내면서 게임이나 하겠다. 이건 절대로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됩니다. 자, 어떤 직업이든 그 일을 택할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생계 유지, 성취와 보람, 자신의 발전이 그 이유죠. 이것은 거의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보편적인 이유입니다. 그런데 직업을 택하는 데는 사람마다 또 개인적인 의미 추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산악인들은 몇 년씩 준비를 해서 에베레스트 산을 갑니다. 그리고 그 산을 갔다 오면 또 다른 산을 오르려 계획을 세웁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산은 존재의 그 자체입니다. 산에 올라야 사는 것 같고 살아있음을 느끼는 것입니다. 자, 의미는 개인이 선택합니다. 자신이 인생에서 추구하려는 바가 무엇인가 선택에 결정적 영향을 끼칩니다. 무엇을 위해 직업을 택하려 하는가, 이 일을 하면 내가 원하는 바를 얻을 수 있을까와 같은 질문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따라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아니라 도대체 인생의 의미라는 것이 있는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자, 직업을 선택하는데 적성, 능력, 환경 등도 중요하지만 선생님은 인생관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왜 그 일을 하고 싶은지, 그 일이 자신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등을 생각해 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직업도 크게 보면 결국 인생의 한 부분입니다.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 살 것인가, 국가 발전을 개인보다 우선하는 삶을 살 것인가, 가족의 행복을 위해 살 것인가 등을 생각해야 합니다. 왜 사는지, 자신이 원하는 인생이 무엇인지를 어느 정도 알고 직업을 정해야 실패할 확률이 줄어듭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했습니다.